차정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유산한 거야. 내 아이는 내 아이 어떡해.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차정원이 주영채 팔을 붙잡는 순간 주영채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터지는 순간 복도에 있던 사람들 발이 멈췄어요. 차정원은 그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오늘은 사실 싸움이 아니라 가해자 낙인을 누가 먼저 찍느냐 싸움이 될 거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는 진태석에게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차정원에게 자신이 유산을 한 이유가 차정원 때문이라며 세상에 폭로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예요. 너무 재밌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날은 단순히 말싸움으로 끝날 수 있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주영채의 가짜 임신은 들킬 위기에 몰렸고 공난숙은 그걸 뒤집어 차정원을 가해자로 만들며 진태석은 그 틈을 타서 차정원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세훈은 그 모든 싸움의 한가운데에서 남편이면서도 아들이라는 자리 때문에 숨이 턱 막히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영채의 거짓말만 쫓는 게 아닙니다. 누가 차정원을 가해자로 만들려고 판을 짰는지 그 손이 어디까지 뻗었는지 끝까지 따라갑니다. 오전 견양그룹 탕비실. 견양그룹 탕비실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직원들 목소리는 늘 반박자 낮았어요. 회장 가족들이 오가면 공기가 먼저 얼어붙는 곳이니까요. 차정원이 탕비실로 들어가던 순간 주영채가 커피잔을 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차정원은 딱 멈췄어요. 진짜 임산부라면 뜨거운 커피를 들고 저렇게 빨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차정원은 그걸 먼저 받고 말도 바로 나왔습니다. 너 임산부라면서 커피 마셔도 돼? 커피가 아이한테 안 좋다고 하지 않았어? 차정원은 주영채 손에서 커피잔을 조용히 빼앗았습니다. 소리도 크게 내지 않았어요. 그냥 임산부라면 조심해야 하는 거라는 상식으로 꾹 눌러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주영채는 즉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먹고 싶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주영채는 다시 커피잔을 잡아챘습니다. 손이 너무 날카롭게 움직였고 컵이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옆에서 보던 직원 둘이 눈을 크게 떴어요. 차정원은 주영채의 손목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는 순간 또 폭행 프레임이 씌워질 걸 알았거든요. 그때 탕비실 문이 열리고 진세미가 들어왔습니다. 진세미는 들어오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어요. 커피잔, 주영채, 손, 차정원 표정. 순서대로 흘렀습니다. 진세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 생기면 책임감부터 생긴다던데 이상하네요. 주영채의 눈빛이 찢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세미 씨가 뭘 알아요?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요. 진세미가 비웃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알아서 하는데 손은 너무 가볍네요. 차정원은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불안했습니다. 탕비실은 증거가 남지 않는 곳이지만 소문은 가장 빨리 퍼지는 곳이니까요. 차정원은 주영채를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너 조심해야 할 거야. 어떻게든 내가 너 진짜 모습 까발릴 거니까. 주영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주영채는 깨달았어요. 차정원은 지금 자신을 몰아붙이려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있다는 걸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국 확인해서 무너지니까요. 오후 견양그룹 회장실 앞. 같은 날 오후 주영채의 회장실 호출. 주영채는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계속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서면 다리가 굳습니다. 진태석은 시선도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앉아. 주영채가 조심스럽게 앉아 진태석은 서류를 넘기는 척하다가 아주 천천히 주영채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질문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임신 진짜냐? 주영채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네? 갑자기 그게. 진태석은 말끝을 자르며 던졌습니다. 가짜잖아. 주영채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변명도 못했어요. 진태석은 이미 알고 있었고 주영채는 이미 들켰다는 걸 눈빛으로 확인했습니다. 진태석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른 척 해줄게. 주영채는 살짝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이 끝나기도 전에 진태석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대신 너는 내 사람으로 움직여. 주영채의 손끝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진태석이 웃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스파이. 주영채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진짜로 세상이 줄어드는 상황이 분명해졌습니다. 겨냥가에선 스파이가 농담이 아닙니다. 겨냥가에서는 실제로 쓰는 말이에요.
누구 편인지 누구 말을 들고 오는지 그걸로 사람이 산채로 갈립니다. 진태석이 손가락으로 탁자를 2번 두드렸습니다. 차정원, 하내라. 주안을 누가 어디서 뭘 하는지 내게 가져와. 주영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걸 제가 왜? 진태석은 바로 끊었습니다. 대신 너는 겨냥그룹 안주인 자리까지 갈 수도 있어. 그 말이 들어가자 주영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서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대신 욕심이 그 무서움을 덮었습니다. 주영채는 늘 그랬습니다. 무서워도 올라갈 구멍이 보이면 손부터 뻗는 사람입니다. 주영채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진태석은 그제야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똑똑하네. 주영채는 회장실을 나오는 순간 자기 발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저녁 진세훈이 잡은 식사자리. 그날 저녁 진세훈이 만든 식사자리. 진세훈은 주하늘을 저녁 식사에 불렀습니다. 이유가 선명했습니다. 주하늘을 흔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차정원 앞에서 흔들리게 만들고 싶었어요. 진세훈이 누군가를 흔들 때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오늘은 감정에 먹히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정갈한 음식이 놓였는데 공기만은 정갈하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은 일부러 말끝마다 진세미를 끼워 넣었습니다. 하늘씨, 세미랑 요즘 친하다고 하던데. 아, 세미가 하늘씨 좋아하는 거 알지? 그런 애를 두고 장난치면 안 되지. 차정원은 숟가락을 들고도 먹지 못했습니다. 진세훈이 일부러 자꾸 던지는 말들이 주하늘을 찌르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차정원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너도 내 자리 지키려면 똑바로 서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주하늘이 참다 못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악의적으로 사람 마음 갖고 장난치는 거 그만해. 진세훈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부사장 자리 갖고 장난치는 게 더 악의적 아닌가? 차정원은 그 말에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부사장이라는 단어는 진세훈에게 칼입니다. 진세훈이 지금 주하늘을 칼로 찌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이 찔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 차정원을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그 둘이 동시에 무너지는 공포가 한 번에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주하늘은 더는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얘기하자. 주하늘이 일어나자 진세훈은 감정을 못 참았습니다. 진세훈은 주하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식탁 옆에 있던 주영채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만해요. 주영채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드는 순간 진세훈 팔이 크게 밀렸고 주영채 몸이 옆으로 꺾였습니다. 주영채 배가 식탁 모서리에 쿵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고 식탁 위잔이 흔들렸습니다. 주영채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주영채는 그 자리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넘어졌다면 피해자가 되는 쪽으로요. 차정원이 놀라 주영채를 부축하자 주영채는 바로 소리쳤습니다. 차정원이 눌렀어. 차정원 손이 굳었습니다. 차정원은 부축했다는 사실이 바로 가해로 바뀌는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진세훈이 주영채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영채야, 너 괜찮아? 주영채는 그 말마저 이용했습니다. 주영채는 울먹이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파 배가 내 아이. 그 순간 차정원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은 누가 사실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가해자 낙인을 찍느냐 싸움이었습니다. 밤 병원 응급실 앞. 병원 응급실 앞. 응급실 문이 닫히자마자 회사 안에서는 사건이 아니라 소문이 먼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올렸는지도 모르는 사진이 단톡방에 올라왔고 캡처가 캡처를 낳았습니다. 차정원이 임산부 밀었다더라라는 문장이 먼저 돌았고 그 뒤에야 주영채가 넘어졌다는 말이 따라붙었어요. 순서가 바뀌면 진실도 바뀝니다. 소문은 언제나 가해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유를 붙입니다. 홍보팀 단톡방에선 비명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벌써 로비에 내려왔대요. 포털에 실시간이 올라가요. 댓글이 너무 심해요.
그렇게 말하는 동안 댓글은 더 빨리 달렸습니다. 가짜 며느리 싸움자리, 싸움 회장 며느리 밀어버린 여자 같은 말이 줄줄이 붙었습니다. 누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누가 확인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이미 상상을 사실처럼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그걸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보고 있으면 손이 떨려서 해야 할 일을 놓칠까 봐서였습니다. 차정원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윤 과장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댓글 캡처는 하지 말고 기사 최초 출처부터 찾아요. 누가 제일 먼저 던졌는지요. 윤 과장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님. 첫 글은 회사 내부 계정이 아니라 외부 커뮤니티였어요. 근데 올라온 시간이 너무 정확합니다. 병원 도착하고 10분도 안 됐어요. 차정원은 그 말에서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주영채가 넘어질 때부터 병원에 카메라가 붙을 때부터 기사가 올라갈 때까지.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 수순입니다. 병원 앞엔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카메라가 붙었습니다. 내부 정보가 흘렀다는 뜻이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차정원 씨, 임산부를 미뤘습니까? 유산 맞나요? 겨냥그룹 며느리 자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차정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라도 잘못 나오면 기사 제목이 먼저 칼이 됩니다. 차정원은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보다 누가 이 기자들을 여기로 불렀는지를 먼저 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공난숙이 나타났습니다. 공난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해자 가족처럼 얼굴이 단단했습니다. 그 옆에 주영채가 있었고 배를 감싸 쥔 손이 과하게 떨렸습니다. 공난숙이 차정원에게 내뱉었습니다. 차정원, 너 사람 맞아? 차정원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공난숙 여사, 여기서 소리치면 주영채 씨 상태만 더 흔들려요. 공난숙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걱정하는 척하지 마. 그리고 공난숙은 주영채 손을 더 꽉 잡으며 던졌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애가 죽었어. 주영채는 그 말에 맞춰 울기 시작했습니다. 딱 맞는 타이밍, 딱 맞는 표정. 차정원은 확신했습니다. 연출이다. 진세미가 그 장면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세미는 주영채가 진짜 임산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유산이라는 단어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진세미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진세우는 복도 한쪽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진세우는 지금 차정원을 바라보면서도 아버지의 그림자를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아버지 손에서 만들어졌다면 진세우는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밤 병원 검사실 앞. 주영채의 선택. 거짓 유산. 검사실 앞 의자에 앉아있던 주영채는 간호사가 부르는 이름을 듣고도 바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배를 잡은 손에 힘을 과하게 줬고 그 힘이 얼굴까지 올라와 억지로 찡그린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진짜로 아픈 게 아니라 아픈 척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든 얼굴이었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호흡은 괜찮으세요? 물 조금 드실까요? 주영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계속 아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난숙이 옆에서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애는 원래 약해요. 조금만 충격받아도 큰일 나요. 오늘도 그런 거고요. 간호사는 원래 약하다는 말이 의료적으로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지만 보호자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분위기가 흐트러집니다. 특히 보호자가 공난숙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간호사는 한 박자 멈췄다가 다시 차분하게 안내했습니다. 초음파 먼저 보겠습니다. 혈액 검사도 같이 진행할게요. 공난숙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초음파? 지금 당장 결론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산이면 유산이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의사가 들어오자 공난숙은 그 의사 이름부터 확인하듯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차분했습니다. 차분한 사람일수록 흔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난숙은 다른 방향으로 밀었습니다. 공난숙은 의사에게 직접 싸움을 걸지 않고 옆에 있는 직원들을 흔들어요. 전화를 걸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회장님이라는 말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의사가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현재 수치만으로는 확정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난숙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확정이 어렵다. 그럼 가능성이라는 말은 써줄 수 있잖아요. 환자가 충격을 받았고 통증이 있고 출혈이. 주영채는 그 말에 맞춰 몸을 옆으로 웅크렸습니다. 아, 아파요. 의사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문 밖에서 누군가가 계속 들락날락했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받고 나가더니 얼굴이 굳어서 돌아왔고 차트가 한 장 더 끼워졌습니다. 공난숙이 누군가와 통화한 흔적이 그 순간마다 바로 반영되는 듯 했습니다. 의사가 끝내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현 상태로는 임신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난숙이 그 문장을 잡아챘습니다.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영채는 그 한 줄에 숨을 쉬었습니다. 주영채에게 필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문장 하나였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기사 제목이 되고 그 제목이 차정원을 죽일 칼이 되니까요. 검사실 밖으로 나오자 공난숙은 주영채 팔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다정한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놓치지 않겠다는 손길이었어요. 잘했어. 이제 내가 피해자야. 이제 차정원이 끝이야. 주영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얼어붙었습니다. 피해자가 된 순간 자신은 더는 내려갈 길이 없다는 것도 함께 알았거든요. 주영채는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거부했습니다. 주영채는 공난숙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그 순간부터 공난숙은 주영채를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공난숙은 담당이를 바꾸는 요청을 넣었습니다. 그 과정은 이상하게 빨랐습니다. 보통은 서류를 확인하고 설명하고 대기하고 절차가 걸리는데 이번엔 복도에서 전화 몇 번만 오갔습니다. 공난숙이 주영채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기회야. 지금 차정원 끝내. 주영채는 검사실로 들어가면서도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가짜 임신이 들키면 끝입니다. 하지만 거짓 유산이 성공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됩니다. 주영채는 늘 피해자 자리에 올라타야 살았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주영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공난숙만 봤습니다. 공난숙이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이자 주영채는 바로 배를 잡았습니다. 아파요 갑자기. 의사가 놀라며 재확인했습니다.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통증 위치 말씀해 주세요. 주영채는 숨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배가 내려앉는 것 같아요. 공난숙은 그 옆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치해 주세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음파 결과와 혈액 수치. 공난숙이 말끝을 끊었습니다. 지금 그걸 따질 시간 없잖아요. 환자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의사는 더 밀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병원도 결국 누가 전화했는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주영채는 결국 공난숙의 도움으로 거짓 유산 진단에 가까운 문구를 얻어냈습니다. 진단서에는 가능성이라고 적혔지만 기사 제목은 유산 확정으로 달릴 게 뻔했습니다. 주영채는 그 종이를 손에 쥐는 순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도 느꼈어요. 이제 자신은 공난숙과 진태석 손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요. 같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 복도. 한편 병원 한층 위 중환자실. 한혜라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독이 든 와인을 대신 마시고 쓰러졌던 그날 이후 몸은 살아났지만 정신은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중환자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이 안 떨어졌어요. 진세미가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언니 보고 싶어 했어요. 매일. 차정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 대신 그런 선택을 할 줄 몰랐어. 진세미가 작게 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아빠가 언니한테 그런 짓까지 할 줄도 몰랐고. 차정원은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진태석은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태석이 아버지라면? 차정원 머릿속은 계속 부서졌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차정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 과장이었습니다. 정원 이사님 기사 터졌습니다. 차정원 임산부 폭행으로 유산 유도로 나갔어요. 차정원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진세훈도 같은 기사를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잘났어? 차정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진태석이야. 진세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까지? 차정원은 진세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아직도 그 사람을 아버지로 봐? 진세훈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차정원을 더 아프게 했어요. 차정원은 진세훈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다만 진세훈은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서 한 번씩 멈춥니다. 그 멈춤이 늘 차정원에게 칼이 됐습니다. 주하늘이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주하늘은 현관문이 아니라 전쟁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얼굴이었습니다. 둘 다 정신 차려. 지금 내 표정 하나로 여론이 더 갈린다. 진세훈이 폭발하려 하자 주하늘이 진세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너 감정 터뜨리면 카메라는 내 손만 찍어. 압박 남편으로 편집돼. 진세훈은 숨을 참았습니다. 차정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울면 끝입니다. 지금은 버텨야 합니다. 다음 날 병원 VIP 병동. 병원 VIP 병동. 프레임을 깨는 첫 번째 칼. 차정원은 변호사와 함께 주영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공난숙은 이미 그 안에서 피해자 엄마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얼굴은 아픈 얼굴이 아니라 이긴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차정원을 더 화나게 했어요. 차정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영채 씨 진단서 원본 주세요. 오늘 날짜로. 주영채가 울먹이는 척했습니다. 나 그만 괴롭혀. 차정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괴롭힘 아니에요. 확인이에요. 공난숙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 무슨 확인이야. 변호사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원본 제출은 절차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심이 커집니다. 공난숙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의심? 지금 의심이 아니라 범죄야. 그때 진세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세미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진세미가 주영채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너 어제 황 실장 만났지? 병실 공기가 얼었습니다. 공난숙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진세미,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진세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 봤어. 내가 병원 복도에서 황 실장한테 봉투 받는 거. 주영채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주영채는 숨이 막혀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시켰어요. 그 말이 터지는 순간 공난숙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입 닥쳐. 그런데 그 순간 병실 문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또 새어나간 겁니다. 공난숙이 새어나가게 만들었거나 진태석이 밀었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차정원은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 편집하면 법적으로 바로 대응합니다. 원본 영상도 제출할 겁니다. 기자들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차정원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주영채 씨는 유산이 아니라 조작 진단으로 이용당했습니다. 그 조작을 누가 했는지 끝까지 밝힙니다. 공난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난숙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차정원은 울고 빌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물고 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 황 실장이 병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황 실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정원 이사님, 회장님이 만나자고 하십니다. 차정원은 그 말만 듣고도 알았습니다. 그 호출은 협박이었습니다. 진태석은 늘 사람을 직접 때리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지를 던집니다. 내가 말하면 내가 잃는다라는 선택지를요. 차정원이 황 실장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전달해요. 회장님이 여기까지 손 뻗으면 더 크게 터집니다. 황 실장은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커졌다고 보십니다. 차정원이 한 박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직접 책임지세요. 그날 오후 회장실. 들어와. 내 딸. 차정원은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진태석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입꼬리는 웃지 않았는데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와. 내 딸. 그 말이 차정원 속을 뒤집었습니다. 차정원은 표정을 굳힌 채 대답했습니다. 그 말 하지 마요. 진태석이 천천히 서류를 밀었습니다. 거래하자. 차정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거래요? 진태석이 말했습니다. 주영채 유산 조작건 입 다물어. 병원 기록, CCTV 내가 가진 자료 다 내게 넘겨. 차정원이 숨을 고르고 되물었습니다. 그럼요. 회장님은 저를 살려요. 진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론은 이미 널 죽였어. 내가 손을 쓰면 넌 살 수 있어. 차정원은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살려준다는 말은 내가 마음먹으면 끝낸다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를 꺼냈습니다. 한혜라가 깨어나길 바라지. 그 사람이 다시 무너지면 넌 엄마 죽인 딸이 돼. 차정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태석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은 항상 그렇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가장 아픈 단어를 던져요. 그런데 차정원은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중이 떠 있었습니다. 방금 협박성 발언 녹음됐습니다. 진태석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나를 함정에 넣었구나. 차정원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함정에 넣으려 했잖아요. 진태석은 잠깐 정지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가. 차정원은 돌아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차정원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이 뜨겁게 떨렸어요.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씨, 이제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요. 내가 회장실에서 협박받았어. 주하늘이 한 박자도 없이 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증거부터 묻자. 그리고 넌 흔들리지 마. 차정원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 흔들릴게요.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겨냥그룹 내부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사회 라인이 갈라졌고 PR팀은 임산부 폭행 기사 대응 문구를 만들고 있었고 법무팀은 유산 조작 의혹에 대한 반박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뭔가를 찾는 척했지만 진짜로 찾는 건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붙을 편은 어디냐. 차정원은 자기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눈앞엔 휴대폰과 서류, 캡처 화면, 연락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한 줄 한 줄 확인했습니다. 뭉개지지 않는 사실만 남기려고요. 진세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세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너 밥은 먹었어? 차정원은 그 말이 너무 늦게 들어온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정원이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 밥이 중요해요. 진세훈이 숨을 삼켰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무너지면. 차정원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무너질까봐 걱정해요. 아니면 당신 아버지가 무너질까봐 걱정해요. 진세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정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늘 그 사람 앞에서 멈춰요. 그 멈춤이 매번 나를 죽여. 진세훈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근데 나도 무섭다. 내가 아버지랑 맞서는 순간. 차정원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거죠. 진세훈이 눈을 들었습니다. 차정원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당신 남편 필요해요. 내 편. 진세훈은 그제야 차정원 앞에 무릎을 굽히듯 낮게 말했습니다. 내 편 할게. 이번엔 내 편 할게. 차정원은 그 말이 진짜가 되길 바랐습니다. 차정원은 말 대신 행동을 보려 했습니다.
겨냥가에선 약속보다 행동이 먼저니까요. 이튿날 아침 겨냥그룹 기자회견장. 다음날 아침 기자회견장. 겨냥그룹 회견장에는 카메라가 줄지어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은 이미 제목을 머릿속에 써놓고 있었습니다. 차정원 사과 또는 차정원 해명 실패. 둘 중 하나로 끝내려고요. 차정원은 흔들리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흔들리는 상태로도 똑바로 섰습니다. 진세훈은 옆에 섰고 주하늘과 법무팀, PR팀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공격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든 거짓을 끊으려고 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요. 차정원이 이어 말했습니다. 어제 주영채 씨가 넘어졌던 순간 저는 그분을 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축했습니다. 기자들이 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유사는 거짓이라는 건가요? 차정원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유산 여부는 의료진 판단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진단이 정상적인 절차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정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자료를 들었습니다. 담당의 변경 요청, 상부결제 흔적, 그리고 공난숙 여사 측 연락 정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에도 제출했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 문이 열렸습니다. 주영채가 들어왔습니다. 진세미가 옆에서 주영채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주영채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도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떨림은 반성 떨림이 아니라 살기 위해 하는 고백 떨림이었습니다. 주영채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 유산 거짓이었어요. 임신도 진짜 아니었어요. 회견장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멈췄고 카메라가 더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주영채는 더 말했습니다. 공난숙 여사가 시켰어요. 저한테 피해자 되라고. 그 순간 공난숙이 회견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주영채, 너 미쳤어. 공난숙은 주영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경찰이 공난숙을 막았습니다. 공난숙 씨 동행 요청드립니다. 공난숙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차정원, 진태석은 아직 살아있어. 차정원은 마이크를 잡고 짧게 말했습니다. 진태석 회장 관련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기자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이제 싸움의 중심은 공난숙에서 진태석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날 오후 주영채는 보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주영채가 기자회견장에서 고백을 한 그날 밤 병원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주영채를 불렀습니다. 주영채 씨. 낯선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었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주영채는 그 얼굴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황 실장 옆에서 한두 번 봤던 사람, 진태석 라인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백은 실수라고. 주영채가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저는 더는 못해요. 진짜로 무서워요. 남자는 주영채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엔 공난숙 조사실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촬영 금지 공간인데도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회장님이 원하시면 공난숙 여사는 오늘 안으로 나오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더 깊게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주영채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제 선택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회장님께 직접 사과하세요. 그리고 법무팀엔 강요받았다고만 말하세요. 나머지는 회장님이 처리하십니다. 주영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주영채가 떠올린 사람은 공난숙이 아니라 차정원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욕하고 끝낼 사람이라면 진작 끝냈습니다. 차정원은 주영채를 이용하지 않았고 살려놨습니다. 주영채는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주영채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진세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복도 끝. 누가 나 불렀어. 혼자 아니야. 진세미는 곧장 달려왔고 그 뒤에는 차정원과 주하늘도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협박하러 왔네요. 남자가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정리하러 왔습니다. 주하늘이 바로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리? 방금 협박 녹음됐어요. 남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차정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미 요청해둔 순찰차가 병원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아주 빠르게요. 남자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라지는 뒷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진태석은 늘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신은 손을 더럽히지 않고 사람을 보내요. 주영채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앉았습니다.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차정원이 주영채 앞에 쪼그려 앉아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혼자 움직이지 마요. 당신이 살아있어야 진태석이 끝나요. 주영채는 회견장 고백 이후로 더 무서워졌습니다. 자신이 이제는 공난숙에게도 버려지고 진태석에게도 이용당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주영채는 살려고 진실을 말했지만 진실을 말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특히 진태석 같은 사람 앞에서는요. 그 밤 주영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살고 싶으면 내일 혼자 나와. 주영채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진태석은 늘 그렇게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고립되면 사람은 절대 똑바로 못 서거든요. 주영채는 진세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세미야, 나 큰일 났어. 진태석 쪽에서 연락 왔어. 진세미는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혼자 나가면 너 죽어. 지금 위치 보내. 주영채가 울면서 위치를 보냈습니다. 진세미는 차정원에게 바로 연락했고 차정원은 주하늘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차정원은 이번엔 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경찰 보호 요청, 협박 정황 제출, 접근 차단. 현실적인 조치부터 넣었습니다. 다음 날 주영채에게 문자가 또 왔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내 엄마부터 망가진다. 주영채는 그 문장을 읽고 그대로 얼었습니다. 공난숙. 주영채는 공난숙을 증오하면서도 그 이름이 나오면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공난숙은 주영채에게 엄마가 아니라 생존줄이었으니까요. 주영채가 문을 열려던 순간 문 앞에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주영채 씨, 보호조치 들어갑니다. 주영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 뒤쪽에 차정원이 서 있었습니다. 주영채가 울며 말했습니다.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차정원이 짧게 말했습니다. 죽지 마요. 당신이 살아야 끝나요. 주영채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증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이 처음으로 사람 말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법정. 진태석이 무너진 날. 진태석은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섰습니다. 셔츠 끝이 흐트러졌고 손목은 차가운 수갑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진태석 눈빛은 죽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은 끝까지 회장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몸이 아니라 자기 체면으로 버티는 사람입니다. 증인석에 주영채가 섰습니다. 주영채는 손을 모아 쥐고 떨었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영채가 한 번이라도 돌아서면 차정원은 다시 프레임에 묶입니다. 진태석 측 변호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직접 회장님에게 지시를 들은 적 있습니까? 주영채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흔들렸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주영채는 결국 말했습니다. 직접 들은 적은 없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차정원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주영채가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대신 황 실장이 말했어요. 회장님 뜻이라고. 그리고 돈을 줬어요. 변호인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추측 아닙니까? 주영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추측 아니에요. 황 실장이 제 손에 돈을 쥐어주면서 차정원은 끝내야 한다고 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진태석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그 순간 차정원은 진태석의 입꼬리가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진태석은 표정을 잃지 않으려고 했지만 잃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바뀌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통화기록, 병원 접촉 정황, 협박 녹음, 담당의 변경 절차. 하나하나가 연결되자 더는 가정사로 덮을 수 없는 선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진태석 구속을 유지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법정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장이 끝났다. 진태석은 끌려나가면서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그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차정원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서 꺼져요. 그 말이 진태석을 꺾었습니다. 진태석은 그제야 회장이 아니라 범죄자가 됐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병실. 병원. 한혜라와 차정원. 한혜라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뜬 순간 가장 먼저 본 건 차정원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웃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게 차정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방식. 한혜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원아. 차정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한혜라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미안하다. 차정원은 그 말에 숨이 걸렸습니다. 한혜라는 다시 말했습니다. 너한테 미안하다. 차정원은 그제야 눈이 젖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요? 한혜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독을 마시고 쓰러졌을 때 무서웠던 건 죽는 게 아니었어. 내가 다시 혼자 남는 거. 차정원은 결국 눈물을 떨궜습니다. 저도 엄마가 필요했어요. 한혜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정원은 잠깐 망설였지만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정원 마음을 아주 조금 풀었습니다. 한혜라가 낮게 말했습니다. 진태석이 아버지라는 단어로 널 흔들 수 있는 시간 내가 끝낼게.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내요. 제발. 진세훈의 선택. 진세훈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라는 단어로 자랐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권력으로요. 차정원이 다가오자 진세훈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차정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든 거 알아요. 진세훈 눈이 흔들렸습니다. 차정원이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부탁할게요. 진세훈이 숨을 삼켰습니다. 뭐든 말해. 차정원이 똑바로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질 때 당신은 나부터 잡아줘요. 당신 아버지보다. 진세훈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차정원 심장은 더 쿵쿵 뛰었습니다. 차정원은 또 실망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때 진세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부터 잡을게. 이번엔 진짜. 차정원은 그 말이 진짜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진세훈이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진세훈은 기자들 앞에서 아버지와 선을 그었습니다. 진세훈은 이사회에서 차정원 편에 섰습니다. 진세훈은 공난숙 쪽에서 흘리는 차정원 흠집 정보를 끊어냈습니다. 진세훈은 처음으로 아들이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겨냥그룹 회의실. 겨냥그룹 이사회. 회의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숫자와 문장으로 사람을 찌르는 공간이니까요. 주주들은 브랜드 리스크를 말했고 임원들은 경영 안정을 말했습니다. 말은 모두 그럴듯했지만 속은 하나였습니다. 누가 살아남을 거냐. 주하늘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개인 문제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회장 개인의 불법 개입 정황입니다. 한 임원이 맞받았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은 겨냥그룹의 상징입니다. 차정원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상징이 법 위에 서면 회사가 먼저 깨집니다. 회의실이 멈칫했습니다. 차정원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개인 감정으로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닙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사람을 프레임으로 죽이려 했는지 지금 여기서 결론 내야 합니다.
진세훈이 그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흔들었습니다. 회장의 아들이 회장을 버렸습니다. 이 사회는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곧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진태석의 직무는 정지됐고 회사는 비상경영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차정원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기 싸움이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이 되었단 걸요. 공난숙의 붕괴. 공난숙은 조사실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공난숙은 울면 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대신 고개를 들고 조사관을 똑바로 봤습니다. 조사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병원 담당이 교체 요청 기록, 기사 유도 통화 내역, 주영채 씨 진술, 그리고 황 실장 접촉 정황까지 확보됐습니다. 공난숙은 딱 한 번 아주 작게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되받았습니다. 그건 다 억측이야. 나는 내 딸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조사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영채 씨는 친딸이십니까? 공난숙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공난숙은 낮게 말했습니다. 핏줄이 아니면 딸이 아니야? 조사관이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은 법정에서 하셔야겠습니다. 공난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난숙은 깨달았습니다. 이번 판은 감정으로 우기는 걸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요. 여기서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전부입니다. 마지막 밤 집 거실. 마지막 밤 집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한혜라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차정원은 부엌에서 물을 따랐습니다. 진세훈은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진세미는 조심스럽게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난 거 맞지? 차정원이 대답했습니다. 끝났어요. 주하늘이 웃었습니다. 그럼 행복해져.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해볼게요. 문이 닫히고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무서운 조용함이 아니라 숨이 편해지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차정원이 컵을 들고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물 드세요. 한혜라가 컵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원아 고맙다. 차정원이 잠깐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이제는 늦지 않네요.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안 늦었다. 차정원은 컵을 내려놓고 아주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프레임을 씌워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출생을 들춰도 도망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차정원은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끝. 이사회 당일 겨냥그룹 회의실 문이 열리기 전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말을 줄였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오늘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가 아니라 누가 살아남느냐가 걸린 날이었거든요. 차정원은 회의실 앞에서 주하늘과 마주 섰습니다. 주하늘은 손에 든 태블릿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자료 다 들어갔어요. 회장님 쪽에서 삭제하려고 해도 이미 임원들 메일에 박혔어요. 차정원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말로 싸우지 않을게요. 숫자로 끝낼 거예요. 회의실 안 임원들은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회장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었지만 오늘은 눈치가 다르게 흘렀습니다. 진태석이 위험해진 순간 사람들은 충성이 아니라 보험을 찾습니다. 누가 더 오래 갈지 계산하는 눈이었어요. 진세훈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피곤했고 눈은 붉었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을 보자마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까이 갈수록 둘 다 다칩니다. 대신 진세훈은 자리에 앉기 전 임원들 앞에서 한 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회의 제가 책임지고 끝내겠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조금 바꿨습니다. 회장 아들이 아니라 대표로 말하는 톤이었거든요. 진태석은 끝까지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건 습관이자 권력입니다.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면 이미 위에 서 있는 거니까요. 진태석은 자리에 앉자마자 회의 안건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시작하지.
차정원은 일어나서 단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단상은 말의 자리입니다. 차정원은 말보다 자료를 먼저 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이 준비한 화면을 회의실 벽에 띄웠습니다. 계약서 결제라인 외부 업체 지급 내역 날짜 시간. 숫자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임원들 얼굴이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내리깔았고 누군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르는 척하기 어렵게 너무 또렷했습니다. 차정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회사 돈으로 외부 인력을 쓰셨습니다. 그 인력이 누구를 위해 움직였는지, 어느 병원에서 누구를 압박했는지 오늘 다 연결됩니다. 진태석이 비웃었습니다. 너는 끝까지 날 물고 늘어지네. 차정원은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끝까지 저를 죽이려고 하셨으니까요. 진태석이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내가 널 죽이려고 했다고? 증거 있어?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화 녹음 있습니다. 협박성 발언도 있고요. 회의실이 흔들렸습니다. 협박이라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녹음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말은 부정할 수 있어도 녹음은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진태석은 그 임원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너 내가 회사를 살리는 줄 알아? 너 하나 살리겠다고 회사를 흔들어? 차정원이 바로 답했습니다. 회사를 흔든 건 회장님입니다. 저는 흔들린 걸 세우는 중입니다. 진세훈이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세훈은 아버지 쪽으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차정원 쪽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은 회의실 중앙에 섰습니다. 양쪽을 다 보는 자리였습니다. 진세훈이 말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회장님 직무 정지입니다. 의결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태석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내가 감히. 진세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히가 아니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진태석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한혜라 이름을 꺼냈습니다. 한혜라가 깨어났냐? 너 그 여자 편 들 거냐? 진세훈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틈을 차정원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엄마를 입에 올리지 마세요. 임원들이 그 문장을 들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 하나로 이 싸움이 그냥 회사 싸움이 아니라 가족 싸움이라는 게 확정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임원들은 더 무서워졌습니다. 가족 싸움은 피가 튀는 끝이 나오니까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씩 고개로 표시했고 비서는 표를 적었습니다. 표가 넘어갈 때마다 진태석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가 적히는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결과를 말했습니다. 회장 직무 정지 안건 가결입니다. 진태석은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이를 드러낸 모양이었습니다. 너희들 다 죽었어. 차정원이 바로 말했습니다. 협박은 또 녹음됩니다. 진태석 눈빛이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회장실에서 혼자 윽박 지르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는 회장 하나가 좌우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사람들은 이미 도망갈 길을 준비한 뒤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 나오자 진세훈은 차정원을 불렀습니다. 차정원. 차정원이 멈춰 섰습니다. 네. 진세훈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 편 든 거 후회 안 해. 차정원은 처음으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저도요. 그 짧은 두 마디가 둘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보여줬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한혜라가 의식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는데 시간이 걸렸고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혜라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얼굴은 차정원이었습니다. 한혜라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원아. 차정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면 마음이 무너질까봐, 부회장님이라고 부르면 너무 잔인할까봐요. 차정원은 대신 물컵을 들어 한혜라 입술에 대었습니다. 한혜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차정원도 눈물이 나왔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손을 떨지 않게 꽉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과 말고 살아나세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한혜라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럼 나 살아야지. 그 말이 한혜라가 처음으로 엄마로 돌아오겠다고 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주하늘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다가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회장님 쪽에서 움직인 사람들 명단이에요. 누가 병원에 전화했는지, 누가 기사에 자료 던졌는지. 차정원이 봉투를 열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까지 갑니다. 주하늘이 낮게 말했습니다. 혼자 가지 마요. 오늘부터는 같이 가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겨냥그룹 로비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조용한데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을수록 말이 줄어들어요. 오늘은 다들 표정을 숨겼습니다. 누가 이길지 이미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모르는 척해야 하니까요. 진태석은 로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회장이 아니라 피의자가 됩니다. 대신 비서가 먼저 움직였고 황 실장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기사 정리하라, 댓글 관리하라, 주영채 입 닫게 하라 같은 말이 돌았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돌 때마다 반대로 증거가 더 남았습니다. 움직임이 많을수록 흔적도 늘어납니다. 오전 10시 법무팀 회의실에 검찰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참고인 조사라고 포장하려 했지만 수사관 표정은 포장이 통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사관이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당황해 웃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몸이. 수사관이 잘났습니다. 몸이 불편하셔도 지시는 하셨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로비 쪽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고 카메라가 먼저 돌아갔습니다. 누가 불렀는지 몰라도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이번엔 진태석이 다른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세상이 진태석을 부른 겁니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진세훈이 내려왔습니다. 진세훈은 카메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사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한 자료 다 준비했습니다.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그 장면이 기자들에게 찍혔습니다. 회장 아들이 검찰과 손잡았다는 제목이 달릴 만한 그림이었어요. 진세훈은 그걸 알면서도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제목이 무섭다고 멈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로비 뒤쪽에서 진태석이 나타났습니다. 진태석은 끝까지 회장 표정을 유지하려 했고 한 손으로 정장 자락을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불안했습니다. 불안한 사람일수록 더 단정해지거든요. 진태석이 진세훈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냐? 진세훈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진태석 눈이 번쩍였습니다. 너 내 아들이야. 진세훈이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태석은 그 순간 차정원을 찾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상대를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차정원은 로비에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한혜라 옆에요. 진태석은 그걸 알고 더 분노했습니다. 차정원은 늘 사람을 먼저 잡고 진태석은 늘 자리를 먼저 잡으니까요. 수사관이 진태석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진태석 회장님,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조사로 전환됐습니다. 동행하시죠. 진태석은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장난인 줄 알아? 수사관이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진태석은 마지막까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 권력이 무너졌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니까요. 대신 진태석은 아주 낮게 진세훈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차정원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해. 진세훈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진태석이 끌려가던 로비를 지나갈 때 직원들 시선이 한 번에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회사는 알았습니다. 회장이 무너지면 회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새 판이 열린다는 걸요. 같은 시각 병원에서 주영채는 보호실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손에 묻은 땀을 닦으려고 몇 번이나 바지를 문질렀습니다. 그러다 차정원이 들어오자 주영채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주영채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 정말 끝까지 할 생각 없었어. 차정원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말 이제는 변명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남아 있어요. 끝까지 말해요. 누가 시켰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주영채는 목이 메어도 말했습니다. 공난숙 여사가 유산으로 만들라고 했어. 병원도 사람이 있었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바로 반응했어.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지금 조사관에게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주영채는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나 감옥 가? 차정원이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죄는 죄예요. 근데 진짜로 죄값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똑바로 보여줘야죠. 주영채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계산이 아니라 공포로요. 공포라도 진짜면 그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진세우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렸고 숨이 길게 새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에 아들이 무너졌고 남편이 남았고 대표가 서야 했습니다. 진세우는 차장에 비친 얼굴을 보다가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정원이 조용히 조수석 문을 열고 앉았습니다. 집에 가요. 진세훈이 낮게 물었습니다. 나 잘한 거 맞아? 차정원이 바로 답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멈췄으면 내일은 제가 사라졌을 거예요. 진세훈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아버지가 무섭다.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계속 당하는 거였어요. 진세훈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버틸게. 차정원이 짧게 말했습니다. 같이 버티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죠. 진세훈이 손을 뻗어 차정원 손을 잡았습니다.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겠다는 정도만 담았어요. 차정원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말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차정원은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기사 제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차정원 유산가의 의혹에서 주영채 거짓 유산으로. 한 줄이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이 뒤집히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차정원은 화면을 끄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차정원은 방 안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면 또 생각이 번질까 봐요. 대신 창문을 조금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한혜라 병실로 다시 갈 시간을 휴대폰 달력에 조용히 찍었습니다. 차정원은 마지막으로 주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자료 한 번 더 점검해요. 답장은 짧게 왔습니다. 네, 같이 끝내요. 그렇게 차정원은 오늘을 넘겼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